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소 섬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우주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죽음 이후 시체가 부패하거나 화장되며 일정한 과정을 따르지만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우주 탐사나 화성 이주 시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우주의 침묵 속으로 떠나봅시다. 먼저 우주에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주복을 입은 상태에서의 외부 활동 중 사고사, 두 번째는 우주선 내부나 우주기지에서의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자연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시체가 놓이는 환경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부패와 보존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 우주 공간에서 사망한다면 시체는 진공 상태, 극한의 온도, 방사선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노출됩니다. 진공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해 시체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남은 수분은 곧바로 증발하거나 극저온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주복이 계속해서 밀폐 상태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우주복이 손상되지 않고 밀폐되어 있다면 시체는 복 내부의 산소와 습도에 의해 지구에서와 비슷한 부패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장기관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복 내부는 온도가 낮고 습도가 조절되어 있어 부패 속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시신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시체가 몇 주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외부 공간으로 방출하거나 특수 냉각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복이 파손되거나 시체가 진공 상태로 직접 노출될 경우 사망자의 몸은 곧바로 매우 특이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펑하고 터지진 않지만 내부 압력과 외부 진공의 차이로 인해 피부와 연조직은 부풀어 오릅니다. 피가 끓는 듯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액체의 끓는 점이 진공에서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혈액과 체액이 기체화되며 피부 아래에 가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단 몇 초 안에 피부가 늘어나고 눈, 혀, 폐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과정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며 시신은 곧바로 얼어붙거나 건조하게 됩니다. 극한의 저온은 수분을 결정화시키고 이후 시체는 우주라는 냉동 창고 속에서 장기간 보존됩니다. 다음으로 우주선이나 기지 내부에서 죽음이 발생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마치 밀폐된 극한 환경에서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공기는 있지만 외부로의 통풍이나 냄새, 배출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시체의 부패가 승무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톡성이 있으며 폐쇄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가 시체를 통해 퍼질 경우 생존 승무원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기관들은 사후 처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체를 우주복에 밀봉하거나 특수팩에 넣어 임시 격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현재로선 시신을 지구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장기 탐사나 화성 이주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신을 우주로 방출하거나 냉동 보존하거나 생분해 기술을 통해 재처리하는 기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우주 공간에 그냥 떠돌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진공 상태에서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변형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직접 닿는 면은 고온에 노출되어 탄화될 수 있고 그 반대쪽은 극저온으로 얼어붙습니다. 이런 극한의 열차는 시체의 세포 구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결국엔 점차적으로 분해되거나 파편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수십 년에 걸친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또한 우주의 방사선은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으며 시체는 점차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몇 세기 후에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편화되거나 미세한 우주 먼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인류가 화성이나 타 행성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시체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표면에서는 대기압이 지구의 1% 수준이며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패보다는 건조와 동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시체는 미라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지방에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된 시체처럼 화성에서는 시체가
자연적으로 수천 년간 변형 없이 보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체는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생물학적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우주기구들은 이에 대비해 행성보호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해가 현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시체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산소 공급이 없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입자들이 밀폐된 우주선 내부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냉동 보존 기술, 생분해 패키지, 수분 회수 기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우주인의 신체를 수분 추출 장치를 통해 건조시킨 뒤 남은 물질을 지구나 기재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구 중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생분해형 유기물 처리 시스템을 실험 중이며 이는 향후 우주 장래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주라는 환경에서 시체를 우주 밖으로 방출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이는 국가 간 협약과 문화적 차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주 시신의 방출은 다른 생명체의 탐색과 충돌할 수도 있으며 우주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국가 차원에서 유해를 지구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큰 정서적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우주법은 시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우주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는 국제적인 우주 장례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의 우주 이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죽음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인체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고 방사선이나 진공 상태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주 생명과학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 미생물의 시체 내에서의 반응, 세포의 분해 속도, DNA의 손상 메커니즘 등은 모두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개발, 심지어 장기 이식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화성 탐사 시 시체를 해부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생화학 반응을 분석하면 우주 환경에 대한 인간 적응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주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도 정교한 과학적, 기술적, 윤리적 도전 과제입니다. 시체는 진공, 저온, 방사선 등의 영향으로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며 미래 우주 탐사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외부로 방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우주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의 의미를 우주적 관점에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주에서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우주에서 인류가 수명을 마감하게 될 그날, 우리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런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의 죽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며 인류의 우주 시대에 대한 미래를 함께 상상해봤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공간이며 그 안에서의 삶과 죽음은 모두 우리의 도전이자 가능성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